안녕하세요. 아티클 모아태산의 아모테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뉴요커 매거진에 실린 UFO 아티클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UFO 목격에 대한 제보들이 있었고, 이러한 UFO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프로젝트 사인, 프로젝트 블루북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UFO에 대한 목격이 다 실체가 없는 거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아티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런 UFO 목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사례들을 계속 추가 확보했고,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정부의 UAP 관련 보유 자료 공개를 계속 요청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슬리 킨이라는 UFO 저널리스트는 음모이론이나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의혹들이 있는 사례들은 다 무시하고 UFO 목격 사례 중에서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는 좋은 사례에만 집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단락에서는 영국의 로스웰 사건이라고 불리는 1980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랜들쉔이라는 숲에서 두 명의 군인이 삼각형 모양의 비행물체와 그 비행물체에 새겨진 상형 문자까지 목격했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두 명이 1980년 당시에 해당 비행물체를 목격한 사람들이고, 이 영상은 최근에 이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다시 찍은 현재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UFO를 목격했던 당시로 돌아가 보면 UFO를 목격하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하고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이 UFO의 옆에는 상형 문자 같은 것들이 조각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문자들은 뭐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UFO가 발견된 랜들쉔 숲에 가보면 현재 이렇게 UFO 트레일이라는 뭐 이런 장식물들이 있고, 이렇게 그 당시에 목격했던 조형물들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도 레슬리 킨이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레슬리 킨이 뽑은 사건은 1965년 미국의 펜실베니아주 한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목격된 폭스바겐의 비틀 자동차 정도의 크기의 이런 도토리 모양을 한 비행물체가 목격이 되는데, 이 목격에 관한 자료들도 상당히 신빙성들이 있어서 레슬리 킨이 선택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갖고 있는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나사의 답변은 관련 자료가 있었는데 87년도에 분실돼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레슬리가 이렇게 계속 정부에 관련 자료 요청을 하는 행동을 하면서 존 포데스타라는 사람을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클린턴 시절에 비서실장을 지냈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백악관 자문을 역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존 포데스타가 나오고요. 위키피디아에도 클린턴 시절에 비서실장하고 오바마 시절에 자문을 역임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레슬리가 이렇게 정부의 자료를 요청해도 의미 있는 자료를 받지 못하는데, 이 존 포데스타의 도움을 통해서 소송을 했고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가 엄청 많이 주긴 했는데 아무 관계없는 자료만 받았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존 포데스타도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포데스타가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는 원래 뭐 UFO 이런 건 믿지 않았고, 냉전 시대에 소련의 뭐 위성이라든지 정찰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이 추락을 해서 그런 것들을 수거한 걸로 생각을 했고, 이런 걸 수거했다라고 인정하면 소련에 되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거 없다 이렇게 그냥 부정한 걸로 생각을 해서, 이제 냉전도 끝났고 이제 40년 뭐 몇십 년 지났으니 이런 정보든 이제 공개해도 상관이 없겠거니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이상하게 정보를 안 주고 하는 걸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2006년 11월에 시카고 오헤어 공항 상공에 이상한 비행물체가 나타났고, 그 비행물체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사라졌는데, 그러면서 구름에 동그랗게 원이 뻥 뚫린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목격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항공국은 초반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부정을 했고, 이렇게 부정을 했지만 관제탑과 조종사 사이에 이 UFO 목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녹음이 공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자료도 찾아보니 이게 당시 시카고 오헤어 공항 상공에 나타난 비행물체라고 하고요. 흐릿해서 사실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물체 관련해서 시카고 트리뷴에서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기사가 이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이 시카고 트리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조회된 기사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비행 물체를 봤다는 많은 목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에서는 부정을 했다고 하고요. 가장 크게 그 반박 중에 하나로 그 목격한 사람들이 비행 물체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구름의 구멍이 뻥 뚫렸다고 했는데, 이러한 구름이 기상현상으로도 많이 발생하는 거고 그런 거를 착각한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이 내용에 보면 이런 기상학자들이 이런 구름이 생길 때도 있는데, 이런 구름이 생기는 특정한 조건들이 있는데 당일 기상 상황은 이런 구름이 생길 상태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온갖 UFO 목격이 있을 때 정부가 계속 부정을 하고 하니까 이 레슬리 킨이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좀 찾아봤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거는 2006년에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비행물체가 목격이 되었는데, 2007년 4월에 영국에서도 이런 비행물체가 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격된 당시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약간만 확대해 보면 여기에 섬이 하나 작게 있는데 이게 알더니 섬이고요. 비행기가 사우스햄프턴에서 이 섬까지 비행을 하는 비행기에서 비행 물체가 목격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비행기에 탔던 조종사들하고 승객들도 같이 목격을 했는데 이렇게 길쭉하고 노란 물체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UFO 목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영국 국방부에서는 초반에는 야, 여기 목격한 장소가 프랑스 영공이라서 우리 문제 아니야 라고 이렇게 처음에는 좀 거부하고 한 3주 지나서는 관련 자료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는 이 비행기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지나가고 있던 다른 비행기의 조종사도 해당 물체를 목격했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 조사의 결론은 이 비행물체를 목격한 건 맞지만 이 비행물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다, 설명할 답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미국 정부가 이런 UFO 관련한 자료들을 공개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으니 이 레슬리 킨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을 열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공론화를 하려고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 지난번과는 달리 음모이론 같은 이야기, 로스웰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여러 가지 믿을 만한 증거들이나 목격 사례가 있는데 국가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UFO 목격 등에 대해서 처리하고 담당하는 UFO 담당 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고, 다른 나라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공개하는데 미국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존 포데스타가 레슬리 킨을 국가 보안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약간 비밀스러운 미팅에 초대를 해서 여기에서도 같이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 포데스타 얘기에 따르면 이 미팅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슨 스타워즈 이런 것처럼 약간 음모 이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이런 UFO 현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목격된다는 거에 되게 진지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이 미팅이 끝나고 포데스타한테 민주당의 한 상원의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원의원이 찾아오니까 푸드 스탬프나 이런 정치적인 얘기 하려고 온 줄 알았는데, 이 상원의원이 나 다른 사람한테는 진짜 비밀인데 나도 이 UFO 관심 되게 많다, 그래서 그런데 너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좀 다 좀 얘기해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단락도 정부의 이런 UFO 관련한 추가 요청들이 이어지는 것과, 또 하나는 이러한 UFO를 믿는 사람들의 가설을 반박하는 반박론자, 디벙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또 존 포데스타가 나오는데요. 이 당시는 2014년에 포데스타가 오바마 정부에서 자문 역할을 할 때 레슬리 킨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했다고 하고요. 이 당시에 백악관에 초청된 킨이 주장한 건 약간 주장을 줄여서 UFO 전담 부서가 아니라 UFO 이런 사건들이나 목격들을 전담하는 관리자 한 명만이라도 좀 세워달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고 하고요. 레슬리 킨이 칠레 정부하고도 이 UFO 관련해서 우호적 관계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이 당시 레슬리 킨을 보면 약간 초조해져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즈음이죠. 2012년에는 칠레 공군에서 촬영한 영상을 제공받아서 이를 기반으로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이 칠레 공군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이네요. 쭉쭉 넘어가서 이런 영상이고요.
이렇게 칠레 공군에서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기사가 나오니 디벙커, UFO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영상이 무슨 벌레나 뭐 이런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이 칠레 공군이 목격한 게 민항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관련 내용을 보면 사이트에 보면 해당 영상에서 보였던 이 검은 물체가 위치와 시간을 보면 이 시점에 이 상공을 지나간 IB-6830이라는 비행기인 걸로 판명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좀 더 자세한 걸 보면 이 IB-6830이라는 비행기가 이 시간대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쪽에서 공군 헬리콥터가 찍으면 이렇게 보일 거다. 원래 비행기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보일 거고 이렇게 보이는데 해상도가 낮으니 이런 식으로 찍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영상에 보면 이렇게 길게 꼬리가 이어지는 것도 비행기에 이렇게 꼬리가 생기는 거랑 동일한 현상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아티클은 이렇게 UFO를 믿는 사람하고 UFO를 반박하는 디벙커가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둘 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벙커들의 얘기로는 사람들이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 뭐든 뭔가 이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는 게 사람들의 본질적인 심리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볼 때 그런 걸 UFO고 뭐 외계 생명체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프로젝트 블루북에 참여했던 하인에게 발언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을 무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목격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목격들을 제보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목격한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는 대표적인 UFO 디벙커인 믹 웨스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이고요. 내가 이렇게 UFO를 목격한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이유는 내가 어릴 때 이런 UFO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지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게 뭐 UFO를 목격하는 게 조종사들이고 조종사들이 전문가니까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조종사들이 오히려 더 에러에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는 건 모르는 거에 대한 전문가는 없다. 이 파일럿들도 모르는 거 현상에 대해서 목격했다고 해서 파일럿이라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드디어 이 아티클의 핵심인 미국 정부에서 드디어 UFO와 관련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믿을 만한 자료와 증거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이 사람이 로버트 비글로우라는 사람인데 뭐 UFO에 많이 관심 있고 돈도 많아가지고 이런 내셔널 인스티튜트 포 디스커버리 사이언스라는 거를 세우고, 여기에 보면 전직 CIA 요원도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채용된 CIA 요원은 이전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초능력에 대해서 조사하던 CIA의 부서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이 해리 리드라는 상원의원이 주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상원의원을 보면 이렇게 해리 리드고요.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하고, 이분도 UFO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는 2008년에 뭐 이런 법령을 제정해서 2200만 불의 비용을 할당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 The Advanced Aerospace Weapon System Applications Program, 뭐 그래서 발전된 공중 무기 시스템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건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예산을 따고 이 집행하기 위해서 외주를 주는데, 이 외주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이 로버트 비글로우가 세운 이 업체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 얘기하는 건 이 어드밴스드 에어로스페이스 뭐 웨폰 시스템 프로그램이 다른 게 아니라 UFO 현상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세운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뽑는데, 정부 정보기관에서 근무했던 루이스 엘리존도에게 접근을 해서 너 UFO에 대해서 관심 있냐? 뭐 UFO에 대해서 생각해봤냐? 그러니까 이분이 나 그런 거 생각해본 적 없는데? 라고 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평소에 UFO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사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조사 결과가 좀 더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가장 핵심적이죠. 니미츠 인카운터라고 해서 니미츠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이라는 뭐 함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2004년에 샌디에고 근처 바닷가에서 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레이더에 뭔가 계속 잡혔다고 합니다. 이 알 수 없는 물체가 레이더에 일주일간 계속 잡히니까
일주일 후에 정찰을 보냈다고 하고요. 이 정찰을 보낸 비행기의 조종사와 뒷자리에 앉은 조종사들이 공중에 떠있는 틱택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다고 하고, 이 정찰을 떠난 비행기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었던 다른 비행기의 조종사도 이 물체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루이스 엘리존도 UFO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이 니미츠 인카운터 관련된 자료를 보면서 UFO가 진짜구나 라고 믿게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이 레슬리 킨에게 이 니미츠 인카운터와 관련된 자료를 전달하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뉴욕타임즈에 기사화해라 라는 조건 하에서 제공을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고, 그리고 레슬리 킨도 뉴욕타임즈에 접촉해서 내가 이러한 자료들이 있어서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 너네 신문에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협상을 했다고 하고요. 이 아티클에 따르면 이러한 제안을 받은 뉴욕타임즈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에디터가 승낙을 하고 뉴욕타임즈에 기자를 붙여줘서 공동으로 기사를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2017년에 뉴욕타임즈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펜타곤에서도 처음으로 이런 UFO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 뉴욕타임즈 아티클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겠지만, 이 뉴욕타임즈 아티클은 단순히 UFO의 현상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UFO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었다라는 것도 다루고 있어서 결국 펜타곤이 이러한 조직이 있었다는 걸 수긍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작게 보여드렸지만 이게 2007년 당시에 뉴욕타임즈 기사고요. 그 기사에 보면 미국 공군에서 촬영한 영상들도 공개가 되었는데, 펜타곤도 이 영상에 대해서 공군들이 찍은 거 맞고 조작된 거 아니다 라고 시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공개되었던 영상도 한번 보겠는데요. 이 CNBC 방송에서 약간 요약한 거를 다시 한번 편집해 보았습니다. There's a whole fleet of them. Look on the ASA. My gosh. They're all going against the wind. The wind's 120 knots from the west. Look at that thing, dude. 네, 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영상은 펜타곤에서 조작되지 않은 영상이고 실제 이해할 수 없는 비행 물체를 찍은 영상이라는 거를 시인한 영상이니까 영상 자체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저 물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보면서 풍선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 영상 초반에 보면 파일럿이 지금 움직이는 물체가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또 풍선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벌레라고 하기에는 그런 것들이었으면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됐을 텐데 저보다 더 많은 조사와 검토를 통해서 납득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한 거니까 더욱더 궁금증은 더해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6월에 더 많은 정보들이 공개된다니까 기대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펜타곤에서도 UFO 관련 전담 부서가 있었다고 공개를 하고 시인을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반전이 됐는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펜타곤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존재한 것 자체가 되게 복잡한 사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아티클에 나오는 펜타곤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정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게 다름 아니라 정부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 라고 계속 소문이 돌다 보니까, 이러한 소문 때문에 원래 UFO에 대해서 정부는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요. 정부가 이렇게 UFO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진 이유는 지난 몇십 년간 냉전 시대에는 스파이 정찰하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우려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2019년에 내셔널 디펜스 어더라이제이션 액트라는 것들이 발효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UFO 목격에 대해서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또 파일럿들한테도 이런 현상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보고해라 라고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정부에서 이런 UFO 관련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좀 불리해지고 초조해진 건 UFO 디벙커들이죠. 그래서 이 디벙커들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뭐 새나 구름 이런 것들을 잘못 판단하고 착각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정부가 이렇게 UAP에 대해서 인정한 것 자체가 더 큰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음모이론의 사람들이 엄청 잘 빠지는 것 같아요. UFO를 믿는 사람도 믿다 보면 음모이론에 빠져서 뭐 이상한 것들을 믿고, 사실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을 반박하고자 UFO 디벙커들이 생겼고, 그 사람들은 야 이런 이상한 거 믿지 마, 다 이거 착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또 자신들이 불리해지니까 아 정부가 더 큰 걸 숨기고 있다, 이런 또 다른 음모이론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는 이런 디벙커들의 주장에 대해서 펜타곤의 한 관계자가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펜타곤 관계자들은 이 디벙커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체 스토리를 모르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걔네들은 절대 못 볼 자료들이 엄청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디벙커들의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약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뭐 UFO 이래서 unidentified 미확인 비행물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미확인이 아니라 can't identify, 우리가 불확인, 확인을 못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렇게 UFO 목격을 하는데 사진이나 영상들이 되게 희미하고 노이즈가 많이 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펜타곤의 한 관계자는 사실 엄청나게 선명한 자료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런 UFO와 관련된 내용을 미국 정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가 뭐 일본 정부하고도 공유했고, 여기 보면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한테 그런 걸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다른 나라와의 공유에 대해서 이 이슈는 미국 정부를 넘어서는 거고 우리의 우방한테는 다 정보 공유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 2017년 뉴욕타임즈 기사 이후에 상황이 급변했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8월에 국방부 차관이 이런 UFO를 전담하는 TF가 있었다는 걸 공식 인정한 게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인정에 대해서 UFO 디벙커들의 입장은 이 펜타곤 내에도 UFO 믿는 음모론자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사진이지만 작년 8월에 국방부 차관인 데이빗 놀키스트가 UFO 태스크포스 팀이 존재했다는 걸 시인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이 마지막 단락의 시작은 약간 조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이렇게 UFO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처음에 만나서 얘기하면 상당히 상식적이고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몇백만 년 전에 외계인이 와서 지하에 기지를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뭐 유인원들을 조작해서 이런 우리 사람의 조상을 만들었다,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이 레슬리 킹 같은 경우도 처음에 UFO 탐사를 할 때에는 음모론이나 근거 없는 루머들이 있는 사건들은 다루지 않고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것들만 가지고 탐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레슬리 킨도 최근에는 UFO가 추락했고 그 추락 잔해물을 수거했다 뭐 이런 것들을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UFO 추락 잔해물 뭐 이런 것처럼 근거 없는 것들은 UFO 탐사에서 제해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레슬리도 어떻게 하면 또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지 상당히 신기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해리 리드 상원의원도 UFO가 추락했고 그 잔해물들을 수거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가 나오자 약간 말을 뒤에 가서 고쳤는데, 만약에 UFO가 추락을 했다면 우리 그 추락 잔해물을 조사해야 된다라는 의미였다라고 약간 말을 주워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펜타곤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UFO가 추락했고 그 추락 잔해물을 수거해서 조사하고 있다라는 레슬리 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아티클의 저자가 이 펜타곤 관계자한테 추락 잔해물 진짜 존재하냐? 라고 말을 했더니 한참 침묵한 다음에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덧붙인 거로는 내가 말할 수 없는 건 내가 진짜 몰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혹시 추락 잔해물이 혹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거 없는 믿음은 음모이론을 탄생시키니 여기서 멈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가장 최근인 올해 4월, 2021년 4월에 UFO 저널리스트인 이 조지 넵이라는 사람이 해군에서 촬영한 또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영상 같은 경우도 공개된 이후에 국방부에서 해군이 촬영한 거고 조작되지 않은 거다라고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night vision video from a Navy destroyer, a mysterious flying triangle above the deck of the ship. The Pentagon confirming the images obtained by documentary filmmaker Jeremy Corbell were taken by Navy personnel, expected to be a part of a report on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to be presented to Congress this summer. Already online, some skeptics say the images are caused by cameras trying to focus.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진도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찍은 사진, 확대하면 이렇게 약간 저는 알루미늄 풍선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찍힌 사진도 있습니다. 이런 높은 상공에서 알루미늄 풍선?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또 그랬다면 빨리 결론이 났겠죠. 아, 이거 풍선이다. 근데 답을 못했다는 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이 아티클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내용은 정부도 이제 이런 UFO에 대해서 금기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6월에 다 공개가 되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아티클의 가장 마지막은 이 아티클을 쓰던 기자한테 연락해온 한 퇴역 공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 퇴역 공군 얘기에 따르면 본인도 한 10년 전쯤에 UFO를 봤는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비웃음 살 것 같아서 자기 보스한테만 살짝 말하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한테 맥주 마시면서 살짝 얘기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목격한 물체도 틱택을 닮았나 봐요. 이 틱택을 닮았다는 건 보스하고 친구들한테는 간간히 말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2017년에 뉴욕타임즈 기사에도 이 틱택 닮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이 기사를 보고 친구들이 완전히 턱이 빠질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하고 그 마지막 내용으로는 예전 보스가 전화해서 야, 내가 지금 이 뉴욕타임즈에 실린 니미츠 기사 봤는데 내가 그 당시에 너 바보라고 불렀던 거 정말 미안해 라고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6월이면 다양한 자료들이 공개될 예정이니 더 재밌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추락 잔해물 이런 건 없었을 것 같고요. 뭔가 현상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목격 자료가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될 것 같고 외계 생명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모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부도 이런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외계 생명체를 만났거나 죽은 시체를 찾았거나 이래서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면 굳이 나사가 수천억 수조 원을 들여서 화성에 가서 땅 파가지고 미생물의 존재가 있는지 이런 탐사 안 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으니까. 근데 그러한 탐사를 여전히 하고 있고 화성에 생물이 있는지 목성에 위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이런 탐사를 계속하는 걸 보면 정부도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증거 기반이 아니라 가설 기반으로 외계 생명체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믿음의 차원, 종교의 차원에서는 잘 모르겠고 과학이나 논리적 차원에서는 이 광활한 우주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오히려 더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 엄청나게 큰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라는 건 진짜 먼지만도 못한 건데 만약에 이 우주에서 생명체가 오직 이 지구에만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은 들게 됩니다. 그냥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엄청나게 큰 우주에서 생명체가 있는데 먼지보다도 작은 지구 한 곳에만 생명체가 모아있다?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답을 찾기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 우주의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다. 근데 그 원인이 뭘까?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또 종교의 영역인 것 같은데요. 종교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하면 또 신한테 꼭 묻고 싶은 건 이 광활한 우주, 엄청난 우주를 만들어 놓고 정말 작은 지구 하나에 여기에만 생명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건 한번 꼭 물어보고 싶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UFO,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이 6월에 더 공개된다고 하니 기대하는 건 엄청난 비밀이 밝혀진다기보다 그러한 조사를 통해서 이전에는 이런 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게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런 것들이 밝혀져도 좋을 것 같고 뭔가 꼭 신기한 게 아니더라도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붙이면 이 아티클의 내용이 워낙 많이 담겨 있어서 사실 소개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준비하면서 엄청 힘들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정리가 된 것 같고 이러한 계기로 다음번에 또 너무 좋은 아티클이 있는데 소개하기엔 너무 방대한 내용이 있을 때 또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배운 바를 통해서 더 간략하고 재미있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